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송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인선을 마무리하고 오늘 1호 혁신안을 내놨는데요. 혁신안 내용이 대사면입니다. 당내의 주요 인사들의 징계안을 해제해라.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홍준표 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건의하겠다는 것인데요. 당 안팎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위 활동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으실지 궁금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혁신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진 교수님. 이준석 체제에서 하신가? 저 혁신위원장 하셨다라는데 예. 이준석 체제에서는 혁신위원 출범만 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예. 자, 일단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1호 혁신 제안도 의원님 들으셨을 텐데 네,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일단 출범 시작. 일단 하여튼 당 전체의 화합과 통합을 지향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으면 아쉬우세요 벌써. 예. 표현을 사면이라 그랬거든요. 사면은 대사면. 원래 당규에는 이제 직권 취소 뭐 이렇게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이라는 거는 일단 너 잘못한 건 맞는데 은사로서 이제 용서해 줄게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바로 이제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좀 성급한 반응이었지 않나 싶습니다만은 그런 걸 미리 방지하고 이걸 진정성 있게 좀 끝까지 성사를 시키려고 했다면 우선 표현 자체를 좀 사면 뭐 이런 표현은 조금 좀 부적절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일방적으로 턱 발표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좀 교감을 하면서 당사자들과 노력을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뭐 이제 처음 이제 띄워놓은 거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걸 과연 성사해낼지 두고 봐야 되겠죠. 바로 또 이제 홍준표 시장도 반응을 보이셨네요. 사면 바라지도 않는다. 장난도 아니고 그런 짓 하지 마라. 해촉도 징계도 모두 수용했고 모욕도 감내했다. 김기현 지도부와 손절한 지 오래다. 이렇게 또 바로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러니까 저런 반응을 좀 미리 예상을 했어야죠. 예상을 하고 사전에 이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했어라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한다는 그런 좀 사전에 포석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방향 자체는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방향은 인정하시되 또 이게 좀 너무 빨랐다. 좀 약간 그런 좀 아쉬움이 있으시죠. 마음이 앞선 거죠. 마음이 앞섰다. 그렇군요. 그 혁신이 인선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뭐 인선을 보니까 저희가 뭐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그런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선 자체는? 혁신이 인선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신선한 그런 느낌도 줄 수 있지만 지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그렇죠. 이게 과연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끌고 갈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위의 가장 중요한 건 위원장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이걸 이끌어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혁신위원회에서 뭐 약간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위에 뭐 이런저런 분이 더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노력도 했는데 잘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그분들이 꼭 오시지 않더라도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의 혁신 방안을 가지고 노력하려는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직접 안 들어오셔도 계속 소통하면서 담아내면 됩니다. 혁신안에. 그렇군요. 그래서 혁신위의 구성이 일단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로서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혁신위원장의 의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방금 하셨는데 혁신위원장 직접 해보시기도 하셨고 인요한 위원장의 임명부터 지금까지 뭐 꽤 여러 가지 발언도 하고 하셨는데 혁신위원장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혹은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인 위원장이 뭐 저도 뭐 몇 번 만나긴 했지만 뭐 깊이 아는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 위원장이 정치권 이제 밖에 오래 계셨지만 그 정적인 관심이나 인사이트는 좀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보통 정치권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한계나 상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좀 신선한 그런 것을 좀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변한다라고는 하는데 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시금석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우리가 좀 이태원 참사 그 유가족 협의회 분 인터뷰를 네네.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보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부터 뭐 대통령실부터 심지어 당까지 이 문제를 정치화한다라든지라고 해서 뭐 그분들도 가슴 아프게 했지만 그 지켜보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당혹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정부 또 처음 보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그 참석할 예정이긴 한데 좀 전향적인 당에서 뭐 좀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를 좀 전향적으로 좀 요구하거나 좀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당에서 이 이태원 참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사건의 본질 사실은 막을 수 있는 건데 막지 못해서 수많은 그 안타까운 그 젊은이들이 희생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책임 있는 뭐 법적인 책임 이런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정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줬었던 것이 저는 옳았다고 보고요. 이번 그 이태원 참사 1주기 행사와 관련해서도 뭐 대통령께서는 뭐 참석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어떤 방법으로라도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뭐 그런 정도는 해주시는 게 지금 그 우리 국정 운영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아직도 혁신위원장이신 것 같아요. 메시지 자체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지금 유희동 정책위의장, 뭐 이만희 사무총장, 이뇨한 혁신위원장 이런 분들도 사실은 개인 자격으로 오는 거잖아요. 개인 자격으로 간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제 생각이 그래요. 굳이 그냥 가면 되는데 나 개인 자격입니다. 굳이 갔어야 된다. 그냥 가시면 되는데. 누가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야. 그게 국민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냥 가시면 되는 건데. 그냥 가시면 되는 저 개인 자격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잘 가시면서 당이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그렇죠. 오히려 그런 인상을 주죠. 그러니까요. 불필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고. 자, 이제 의원님께서 혁신위원장 하실 때 6대 혁신안을 내놓으셨잖아요. 보면 이제 공관위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권 등 일부 기능 윤리 위반이라든가 뭐 온라인 당원 투표제 도입, 뭐 국회의원 정기 평가제 도입 등 6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명확하게 당에 수용이 됐는가 이 부분에서 여전히 물음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혁신위에서 그래도 이 안을 좀 했으면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혁신안의 내용은 그게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는 그 당 대표에게 집중된 권한을 좀 분산하자. 그 다음에 그 공천 후보자 자격을 좀 우리가 엄격히 심사하자. 또 하나는 공천을 좀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하자. 요 세 가지 방향이었습니다.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뭐 공천을 하는데 어떤 디테일한 면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공천의 원칙으로서는 좀 저희 수용안을 그대로 혁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그 취지는 좀 방향에 그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당원 그다음에는 뭐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당원의 교육 강화, 여연 문제, 그다음에 그렇겠네요. 당원의 권리 강화 문제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큰 관심을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주제는 아니었죠. 의원님께서 그 인요한 위원장 한번 만나셔서 쭉 특강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인요한 위원장 쪽에서 만남 요청이 있거나 내용들 전달하실 계획은 가장 큰 조언을 해주실 분인데 가장 큰 조언을 해주실 분이 의원님이신데 왜 인요한 위원장이 연락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게 잘못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에서 6대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 의구심을 갖는 건 뭐 이번 혁신이라고 뭐가 다르겠는가. 결국은 혁신안 신나게 만들어서 일단 광고도 열심히 할 텐데 결국 당에서 안 받아들이거나 대통령실에서 안 받아들이거나 그 천하람 위원장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최재형 혁신위원장한테 정무수석이 난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안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혁신위가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혁신이 맡을 때는 지금이랑 좀 상황이 다릅니다. 선거에 아. 이겼을 때 네. 그렇죠. 우리가 혁신이라는 아젠다를 이니시어티브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네,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혁신이라는 어떤 조직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뭐 그게 쇼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 예. 근데 지금은 당이 바뀌라는 거거든요. 당이 절체절명이다, 지금. 바뀌라는 건데 음. 뭐 저는 뭐 저 의총에서 당 예. 대표가 좀 그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아하. 그 당이 바뀌라는 건데 당이 바꾸면 됩니다. 근데 혁신위를 내세우는 게 조금 저는 이게 과연 우리가 국민들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정확히 읽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하. 약간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예. 출발을 했으니까 잘 돼야죠. 잘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위에서 하는 안을 우리가 하는 걸 대신해 주는 거니까 그냥 하고 나서 마음에 들면 받을 게가 아니라 다 받겠다.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카테고- 그 예. 부분인데 네. 제가 궁금한 것도 그러니까 혁신위가 모여 앉아서 사실 네. 뭐 이제 똑똑한 분들께서 이렇게 뭐 좋은 안을 만들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이걸 당이 어떻게 수용하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위원장님이 하셨을 때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약간 수용을 안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안도 이렇게 만들겠죠. 뭐 위원장님 조언도 듣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당 지도부를 관철시키게 하려면 그때 혹시 아쉬운 점이 좀 있으셨는지 이런 거를 좀 잘하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그거는 뭐 혁신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혁신위는 이제 혁신안을 만들어야 만들면. 되는 거고, 그거는 당 지도부가 얼마나 개혁에 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진정성. 예, 혁신안이라는 게 음. 뭐 디테일에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못 받을 게 없습니다. 예, 다 예. 당 잘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큰 틀에서 다 받고 예. 그리고 나서 뭐 디테일한 거는 좀 수정을 당론은,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런데 아마 그 혁신위원장과의 사이에 뭐 그런 내부적인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국민들이 그렇게 정말 이번 혁신위안은 그 당에 전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국민들의 믿음 뭐 이런 것을 줄 수 줘야 있는 된다. 거는 필요하다.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보면 이번 어떤 보궐선거 이후에 민심에 대해서 아주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당에 쓴소리 하신 것 같고 아까도 이제 당 대표 희생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결단이라는 표현을 했죠. 결단. 결단. 그럼 그 결단이라는 내용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 말씀하시기 어려우실까요? 당시에는 예. 이제 임명직 당직자만 이제 교체하겠다는 교체했죠.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국민들이 제가 그때 그 쓰기를 사약을 내렸는데 보약으로 알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약을 내렸는데 근데 보약으로. 이거는 야, 중요한 말이네.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져라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국민들이 선거에 나타난 국민들의 민의를 우리가 어떻게 반영할까의 문제입니다. 책임은 다 있죠. 예. 뭐 저부터 예. 하여튼 모든 당원들이 다 책임이 있죠. 예. 물론 권한이 큰 사람이 더 책임이 크겠지만 그러나 책임의 문제를 떠나서 예. 이러한 선거의 결과를 우리 당이 어떻게 반응해서 국민들에게 당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나 뭐 그거는 일단 관철되지 않았고 예. 지금 혁신위가 출발했으니 혁신위를 통해서라도 하여튼 우리 당의 모습을 확실히 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혁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전권을 준다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도 저희가 뉘앙스가 좀 있죠. 뉘앙스가 좀 있긴 예, 한데. 예. 그래서 유인숙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혁신에 와라 그랬더니 뭐 이게 공천기획단, 뭐 총선기획단, 네. 뭐 공천관리위원회가 뭐 따로 있을 건데 여러 가지 기관 평등한 기관이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혁신이 왜 가냐 이런 우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저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골라 먹듯이 선택하는 거 아니야. 결국은 뭐 혁신이가 떴지만 결국은 최고위원회가 그냥 하던 대로 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금 진 교수님께서는 전권을 준다는 의미가 그거 아니었나 그 같은 말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지만 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 전권을 준다는 건 혁신안 잘 만들어라 모든 만드는 권한 뭐 그 혁신이 구성 이런 모든 권한을 주겠다라는 그런 그거지. 의미에 제한돼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 어떤 혁신을. 혁신안이든 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 당신들한테 맡겼으니 그대로 다 받겠다. 예를 들어서 뭐 노조에서 대표해서 노사 교섭을 해놓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합의됐는데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볼게. 이거 우리가 많이 비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혁신이가 당 대표 거취에 대해서 혹은 당이 그 김기현 대표가 울산 떠나서 수도권 출마해라 이런 안까지도 가능하다. 그거는 너무 모르겠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낙동강 하류색은 뒷전에 서야 한다. 이 발언도 화제가 됐어요, 사실은. 예. 당의 혁신하려면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을 험지로 가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제 이 발언이 약간 또 여러 해석하면서 한 걸음 또 뒤로 물러난 듯한 느낌도 있긴 그렇죠. 한데. 예. 자, 의원님 발언 좀그 수위 조절도 하고 막. 수위 조절하셨죠. 예. 큰 의미에서 예.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뭐 낙동강 뭐죠? 낙동강 하류 세력. 이 예. 표현은 조금 지나친 표현이었던 것 같고 아, 그 그런가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그 수위 예, 조절 농담이었다. 예, 농담이었다. 그래서 가벼운 농담이었다고 하셨죠. 저는 뭐 제가 혁신위원장 할 때도 예. 뭐 3선 이상 뭐 출마 금지 뭐 그러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었는데 예. 결국은 저희들이 담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수도 그러니까 영남권이겠죠. 영남권에 있는 다선 의원들이 수도권 거길 떠나서 수도권으로 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걸 통해서 기득권을 예. 포기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꼭 안 와도 그냥 출마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답이네요. 예. 서울에 가장 수도권으로 강력하네요. 온다는 거는 예, 가장 강력하네요. 수도권에 와서 그분들이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이길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게 어. 오신다고 해서 다 이길 수 있느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예. 좀 혁신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실제 그렇게 결행을 중요한 하시든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실은 거는 좀 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이제 영남권 의원들과 네. 이제 국민의힘 수도권 그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의 체감이 너무 다르다. 네. 이런 네. 말씀 많이 하거든요. 네. 이준석 전 대표도 영남 의원들은 막 뭐 대구 의원들 뭐 살찐 고양이다 이런 말도 사실 했었지만 표현을 좀 그렇게 예. 하지 않을 필요는 없는데. 의원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수도권 민심을 체감 유권자들은 어떤 말씀하세요? 아 이건 좀 진짜 1년 전과 예. 너무 다르다 이런 걸 혹시 느끼시는 게 있으실지 1년 전과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민주당 사람들 얼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민주당 분들이 평안합니까? 민주당 그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이 약간 작년에는 약간 좀 그 밝은 표정이 아니었는데 민주당 사람들이 조금씩 펴집니다. 지역에서 민주당 만나는 사람들이. 분들 지역에서 말씀. 이제 의원님 지역구에도 이제 민주당 뭐 자주 만나죠. 그렇군요. 자주 만나는데 예. 우리 지역구에 계신 분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들 걱정하시고요. 당의 변화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시죠. 그렇군요. 지금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이 사실 원외에 있으면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통로가 없고 그렇습니다. 강남 지역은 좀 안 좋아하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고 서울 강남. 사실 이제 의원님이 지금 담벼락에서 굉장히 위태롭게 민심을 보면서 걷는 건데 이런 원외 지역 위원장들 좀 말씀 좀을 당에 전달하거나 이런 일도 좀 해주고 계십니까? 제가 뭐 그런 여러분들 위원장님들 만나서 그런 건 제가 잘 못하고요. 예. 그러나 분위기는 제가 분위기. 전달을 하죠.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 예. 최근에 이제 수도권과 중도층 그리고 2030 그 젊은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를 네.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제 당내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저는 일단 내년 총선에서 이제 우리 당이 이기지 못하면 예. 우리 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가 밝지 않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 정부 성공 사실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그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은 다 합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누가 들어오면 더 지지율이 빠지고 누가 나가면 뭐 지지율이 올라가고 저는 뭐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도 무조건 포마 안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무조건이라 그러면 또 이제 불편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도 뭐 수위 조절도 좀 하시고 서로 좀 변화해서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으셨다면 뭐 같이 가려는 그런 노력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이제 당 혁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당 안에서 이제 분들이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에 대해서 또 이제 이분을 어떻게 또 국민의힘의 또 승리를 위해 쓸 것이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수 언론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 종로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 흘렸는데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최재형 의원님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다. 제가 나가면 안 되고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이긴다면은 뭐 당을 위해서 선당우사 하신 마음도 그렇게 할 있으세요? 생각도 있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신중하게 생각해야 신중하게 되고. 생각해야 문제는 지금 뭐 그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뭐 우리 당의 어떤 이 뭐 행정부에 계신 분을 우리 당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어쩔지 모르면 현실적으로 그렇죠. 아주 중요한 정치적 자산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한 방법으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뭐 일정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다 저렇다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꼭 어느 지역구는 아니다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의 그 출마 필요성 이런 건 어떻게 느끼시나요?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우리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들을 가져오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를 지지하고 있지 않지만 더 표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표를 가져오는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확장성은 아무래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뭐 우리가 그 너무 큰 기대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자, 그래서 이제 혁신위가 역할이 기초를 잘 다지겠다라고 인류한 위원장이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혁신에서 가장 또 중요한 건 또 의원님도 혁신위 하실 때 그 공천 관련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공천 작업에도 혁신위가 어느 정도 큰 틀에서 관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현재로서는 뭐 혁신위가 다양한 그 혁신안을 내겠지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 구체적인 뭐 어떤 그 각 지역구의 인물의 공천 여기까지 혁신에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큰 틀 아니면 뭐 기초를 다진다 이런 거는 적어도 공천의 대원칙, 적어도 국민이나 당원들이 뜻이 반영될 수 있고 또 외부의 어떤 그 적절치 않은 그 정말 당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외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안을 만드는 거는 혁신위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부의 간섭에는 어떤 간섭일까요? 뭐 용산?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여튼 뭐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이 승산이 없는데 과연 누가 봐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 후보인데 무리하게 이제 공천되는 거는 좀 배제할 수 있는 뭐 그런 강서구청장 선거가 바로 그 경우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자, 이제 혁신의 핵심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 횡포를 지적하는 게 더 근본적이다 이런 말도 하고 또 무엇보다 대통령의 변화도 중요하지 않냐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부분이 좀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과의 그 소통이나 인사 뭐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본인의 의사와는 본인이 실제 어떤가와는 관계없이 국민에 비춰주면 또 사실 국민은 그렇게 그게 사실인 걸로 알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좀 뭔가 유연성 있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정부가 이제는 그 국민들과 더 소통하고 민의가 반영되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구나, 그렇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구나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당정과의 관계에서 뭐 뭔가 하여튼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유연하게 당정과의 관계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뭐 인사라든지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 진정성을 느끼실 것 같다라는 또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